세종조치원 복숭아 축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22회 세종조치원 복숭아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와 방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 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116년 전통의 조치원 복숭아를 주제로 한 제22회 세종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개최합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블랙 이글스 에어쇼, 시민참여 플래시몹, 조치원읍 왕성길 문화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세종을 대표하는 여름 문화관광 축제로 육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행사장은 도돌이파크와 세종시민운동장이며 왕성길 1927 아트센터, 문화정원 등에서도 연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를 중심으로 해서 NH농협 세종영업본부, 세종시 복숭아 농가와 협업해서 복숭아 판매 물량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만상자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복숭아 축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름 조치원 복숭아 시민 참여에 중점을 두고 농가와 지역 단체, 대학생 등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를 고려하여 주간 행사는 지양하고 야간 행사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제의 컬러를 상징하는 복숭아빛 핑크로 정하고 핑크색 계열의 패션 아이템을 착용할 경우에 이벤트를 통해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내용입니다. 이번 축제는 복숭아 판촉전,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조치원읍에서 연계 행사, 와글와글 왕성길 등 5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복숭아 판촉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판촉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해는 저온 피해로 인해서 복숭아 판매 물량이 적었던 아쉬움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복숭아 연합회, 장목반, 농협의 공동 선별회 등 전체 복숭아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난해 대비 확보량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판매 가격은 지난해 3kg 기준 7개에서 8개 과학 기준으로 올해 3kg 기준으로 7에서 9가는 19,000원, 10에서 11가 이상은 15,000원으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7일 복숭아 연합회와 농협의 공선 조직 등과 함께 시중 가격을 최종 고려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행사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사전 판촉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도 농가에서 제출한 2,000여 박스를 판매하여 3,700여만 원의 실적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볼거리입니다. 식감을 자극하는 새콤달콤한 조치원 복숭아를 다양한 체험으로 즐길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첫날인 26일 오후에는 각종 공연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한여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모기장 가족영화제가 열립니다. 27일 10시에는 조치원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 에어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라인 댄스 동호회의 플래시몹에 이어 여성 밴드 김다연 등 홍보대사 축하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밤에는 지난해 큰 호응을 받은 파랑새와 복사꽃, 116년 조치원 복숭아를 키워드로 하는 별빛 드론쇼가 여름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즐길거리입니다. 올해는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세종시 대표 여름 문화관광 축제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여름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27일 세종시민운동장 보존 무대에서는 수전 공중전이 펼쳐집니다.
어린이의 물총놀이, 댄스 버블 파티, 야간 EDM 파티 등 온 가족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날 저녁 주무대에서는 올해 재배 116년을 기념하고자 복숭아 가래떡 뽑기를 하고 지난해 큰 사랑을 받았던 도농하합의 복숭아 하체 나눔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축제 기간 중 도돌이 파크에서는 홍익대생들이 준비한 복숭아 엽서,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부스 14개 체험장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먹거리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판매와 가공을 연결해 방문객들이 조치원 복숭아를 여러 형태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복숭아 아이스크림, 복숭아 빵 등 복숭아를 소재로 가공한 디저트 부스 14곳과 다양한 푸드트럭 20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히 지역 막걸리 양조장 4곳이 참여하는 시원한 복숭아 얼음 막걸리 시식과 판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코로나 이후 열지 못했던 먹거리 장터를 함께 운영해 맛있는 여름철 먹거리장을 함께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치원의 연계 행사입니다. 이번 축제는 복숭아 농가의 판로 확대를 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자 다양한 연계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조치원의 연계 행사 와글와글 왕성길 행사는 관내 3개 대학생과 왕성길 상인회가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야시장, 포차거리를 열고 대학생 노래자랑, 게임 등 원도심 청년 문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임들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1927 아트센터, 문화정원, 주요 카페 등에서 지역 예술인 공연 등을 열어 조치원 전체를 떠들썩한 여름 대표 문화축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유발 효과와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번 복숭아 축제를 계기로 해서 기대되는 경제 유발 효과 예상치는 지난해 13억에서 2배 이상 늘어난 28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지난해 6만 명보다 1만 명이 늘어난 수치로 예상한 기대치입니다. 이로 인한 매출액과 복숭아 판매 물량 증가도 반영한 수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행사로 축제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폭염과 시민 편의 대책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축제를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시민 쉼터와 편의시설 등 시민 편의 대책의 추진을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대비해 행사장 내 냉방버스 6대, 프레스센터를 겸하는 카라반을 2대 배치할 예정이며 복숭아 판매장과 디저트 카페, 체험장, 푸드트럭 존에서는 사양막과 미스트 분무기 4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찰, 해병 전후의 부스에 코끼리 에어컨 등을 비치하는 등 진행 안전요원 관리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장과 임시주차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15분 간격으로 운영하는 한편 복숭아 판매장과 시민운동 주차장 이동거리를 고려해서 행사장 내에도 셔틀버스를 준비해 편의 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를 기점으로 촌수촌 복숭아 축제를 여름 대표 문화강 축제로 육성한다는 방향성을 정립을 하고 향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 나가는 원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복숭아 판매량을 지난해 4,400박스에서 10,000상자 이상으로 늘려 재배 농가에는 판로 확대 혜택을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조치원 복숭아를 1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이곳에 계신 어른께서도 제22회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에 시장님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관한 질의는 내일 브리핑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은 가급적이면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는 언론사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 김주환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일각에서 복숭아 축제가 판촉 축제인지 지역 문화 축제인지 색깔이 분명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축제장에 내놓을 현물이 지난해에 비해서 2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서 이제 현물이 이제 1등급 현물이 지난해에는 많이 부족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역 문화 축제인지 아니면 농산물 판촉 축제인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특산물 축제에서 문화관광예술축제로 발돋움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일단 복숭아가 주 테마이기 때문에 지역 특산물 축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산물 축제에 맞게끔 판매량과 소비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었고요. 장기적으로 지난해 문화재단하고도 함께 행사를 준비했듯이 문화관광축제로서 확대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관광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좀 입촉이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거는 향후 현재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축제를 한 번 더 개최함을 통해서 지난해처럼 문화재단이 참여해야 될지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이 더 추가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축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동해피해도 있고 해서 4,400박스가 출토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동해피해 때문에 작년에는 품질이 약간 저하된 측면이 있었고요. 현재 시가 판매한 거로 보면 지난해 대비 한 10% 이상 생산량은 충분하고 강도 또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술함과 같이 만상자를 복숭아 연합회 공선 조직 다 같이 합의를 해서 만상자를 축제 기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만상자 이상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저기 대전 인터넷신문 최대혁 기자님. 예, 대전 인터넷신문 최대혁 기자인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주택복숭아 10% 저렴하게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 10% 저렴한 기준이 어디며? 왜냐하면 작년에 3.5kg 박스로 판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농가에서 4kg 박스가 나오고 있고요. 똑같은 박스고 시민들은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박스인 줄 알고. 그 부분 설명 하나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하나, 지금 그 판매 전에 나오는 복숭아 선별은 당도 측정이라든가 어떻게 누가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준을 통과해서 받고 있는지 하고요. 지금 이건 하나 지금 제가 제안인데요. 116년 전통을 자랑하는 복숭아 축제라고 하면은 누구나 와서 복숭아를 맛보고 명품 복숭아다, 주춘 복숭아다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오래된 농가, 맛있는 농가 복숭아는 거기에 나올 복숭아가 없어요. 택배 보내기도 바쁜 실정이고, 그렇다면 안 팔리는 복숭아, 판매가 부진한 복숭아가 나와서 주춘 복숭아 축제를 오히려 명예를 추락시킨다면 이것도 문제인데, 앞으로는 그런 복숭아는 뭐 어떤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돌리고, 잼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리고 맛있는 복숭아를 좀 내서 주춘 복숭아의 우수성을 좀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난해부터 축제장에 판매해야 되는 박스는 3kg 박스로 제공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판매 가격을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좀 크기가 큰 7개에서 9개의 가가 들어가는 가격은 21,000원이었고 올해는 이제 19,000원에 팔기 때문에 한 10% 저렴하게 판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는 작년에 17,000원, 그게 올해는 15,000원이 되겠고 작년에 21,000원이었던 것은 올해 19,000원 이렇게 팔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10% 저렴하다는 기준은 작년 판매, 축제장에서 판매했던 판매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선 기준과 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보다 복숭아 연합회 또 장목반 공동 선별회 조직의 참여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도 파악한 수로 보면 한 80농가 이상이 참여하실 거고요. 거기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게도 판매를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사람의 제품, 어떤 농가의 제품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도라든지 품질에 대한 보증을 못 해드렸는데
농가 스스로가 자기의 농가 이름을 걸고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보장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복숭아가 여름철 한철에 조생종과 중생종과 만생종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축제 기간은 중생종 기간에 약간 이른 시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농가들이 많은 판매량을 이끌 수 있게끔 축제가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축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의를 해주신 부분은 저희 숙제로 안고 지난해보다 개선되는 측면이 이렇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품질과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싱싱세종 쌀밥 먹는 날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네네네. 여기를 쭉 보면은 보통 식당들에서 나와서 이 행사에 참석을 하는 건데 밑에 보면 농가 주부 모임이 있어요. 농주모라고. 네네네. 농주모는 식당도 아니고 거기 나와서 이 식당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행사장에서는 4개의 단체, 농가 관련 4개 단체가 음식을 판매할 예정이고요. 한시 이제 위생 면허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쌀밥 먹는 행사는 이 행사 자체에 우리 또 복숭아 농가에 대한 농사를 졌던 분들에 대한 위로의 그런 성격도 있어서 식당으로 옮겨서 쌀 먹는 행사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농주모는 현장에서 한다며요. 농주모하고 새마을의 여동단체 협의회 생활개선회 등은 축제 현장에서 이렇게 시민을 대상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쌀밥 먹는 행사 자체에 대한 행사 자체는 좀 식당으로 옮겨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전에 우리 복숭아 축제 할 때 농가 주부 모임에서 네. 식당 부스를 운영하면서 네. 식권 7,000원짜리를 받고 잔돈을 안 거주실러지고 횡포를 했었어요. 이런 단체를 자꾸 갖다가 앉혀놓으면 행사는 그죠? 행사 질은 뚝뚝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하여튼 옛날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개선해 나간 점 있다는 걸 말씀드려서 똑같은 실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세종트리뷴 임장규 기자님. 네, 세종TV 임장규 기자입니다. 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8억이고 판매 박스는 4,400박스, 매출액은 8천만 원으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빈손으로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2배가량 늘렸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그 복숭아나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농산물의 그 유통 경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 복숭아 축제의 취지 자체도 결국은 판로 확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온라인 통해 가지고 사실상 다 배송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복숭아 축제를 판로 확장이라는 목적이 든다면은 복숭아 축제 내에서 그 현장에서 파는 거에 이렇게 너무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한계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로를 더 확보하겠다면 다른 방안으로 해서 더 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고 그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복숭아에 너무 한정적으로 컨텐츠도 킬링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뭔가 만족감이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축제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왔을 때 만족도를 높이는 게 사실 그 이후에 그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 관광객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축제로서의 한계성이 좀 있는데 킬링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심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현장에서 저희 옆에서 지켜봐 주셨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난해는 예산은 둘째치고 한 4,400박스에 8천만 원 정도 판매량을 했고요. 현장에 오셔서 복숭아 없어서 돌아가셨던 시민들도 많이 있었고 관광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올해만큼은 딴 게 아니더라도 오신 분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야겠다 해서 밤 9시까지 연장 운영을 통해서 복숭아는 충분히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를 통해서 지금 벌써 일주일 전에 이번 주 주말에 이천상가를 싱싱장터에서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한 3,700만 원 이상의 매출액을 벌써 거둔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는 판매량이 충분히 확보돼서 판매하면 일단 판매량에 대한 부분, 지난해 지적했던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거는 온라인 유통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마찬가지 아까 지금 여러 기자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를 위해서도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농가들이 나오면 공선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간접 비용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저희가 온라인 쇼핑 등 아니면 오신 분들이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게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행사 개최에 따라서 농가들하고 개선점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킬러 콘텐츠인데요. 킬러 콘텐츠의 부분이 여름 축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숭아라는 과일과 여름의 시원함을 같이 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공중 수중전 이런 프로그램처럼 물과 함께 하는 킬러 콘텐츠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물놀이장을 개설해서 인기를 좀 얻은 바가 있고 이번에도 시간에 따라서 물총싸움 하듯이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데 이런 물과 관련 행사나 하고 그 다음에 복숭아 자체가 가지는 또 여러 가지 예술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를 찾아가 보는 훈련을 좀 작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모든 축제가 갖고 있는 숙제인데 지금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수중 공중전이라 해서 고전 무대로 무더위와 물을 행사로 하는 콘텐츠를 마련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세종파라미 박은주 국장님. 예, 세종파라미의 박은주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실 때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이렇게 협업하신다는 부분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면 어느 축제장이든 가든지 일단 볼거리라든가 주 무대에서의 예술행위가 그게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를 쓰셨구나 하는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드론쇼라든가 에어쇼, 블랙 이글스 에어쇼라든가 신경을 많이 쓰신 건 알겠는데요. 일정표로 넘어가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프로와 지역 예술인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인도엔 밴드라든가 어마어마한 밴드가 오죠. 그런데 위에 첫날 26일날 보면 지역가스, 세종컬처로드, 밴드 공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조초원에서 행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학생 팀이라든가 직장인 밴드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DJ 쇼까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너무나 세련되신 대단한 최고의 예술인들이 서울에서 옵니다. 그분들은 뭐 윤도현 밴드라든가 뭐 김다현 씨라든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최고죠. 그리고 대학생들 활용합니다. 다 하는데요. 지역 예술인으로서 지역 전문 예술인들, 제가 말하는 건 전문 예술인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누누이 얘기하는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프로들은 하나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밴드, 무슨 댄스? 좋습니다. 그것도 동호회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분들 내에는 전문 예술인이 있을 거예요. 세종시 관광문화재단이 함께 손을 잡고 복숭아 축제를 전국 축제로 키워나가려고 하면 전국인들이 왔을 때 그 주무대를 보고 이게 세종시의 정말 수준이구나 하고 알고 가야 되는데 돈 주고 사온 서울에 있는 예술인들과 그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로 봐주겠죠. 그럼 세종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예술인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네,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올해 우리 조천 축제의 추진 방향이 시민 참여에 좀 방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지역 전문 예술가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대학생, 그다음에 직장인 밴드 이런 또 그런 동아리 이런 분들의 참여가 좀 많이 확대된 게 사실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문화관광재단하고 협업을 진행되는 와중에 저희가 놓쳤던 부분, 지역 전문 예술가에 대한 참여 부분은 내년도 조천축제 방향을 정하면서 한번 깊숙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올해는 부득이하게 여름과 조치원 복숭아 시민 참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처 지역에 있는 전문 예술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 축제를 할 때 더 발휘한다는 측면을 대신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종방송 이병기 국장님. 예, 세종방송 이병입니다. 짧게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1만 상자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금토일 고르게 약 3,300박스씩 이렇게 고르게 나눠서 집행을 판매를 하실 거지요? 지난해 판매를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로 많이 오시는 날이 토요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토요일에 판매량이 좀 많고 조정을 하시고.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판매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10%라고 했는데 이거는 시나 농협 쪽에서 지원된 게 포함이 된 건가요? 지난번에도 3,000원 박스당 3,000원 그렇게 적용을 해서 또 이만큼 나눠졌고요. 재난하고 지원하는 수준은 같고요. 같고 농민들의 또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2,000원 정도가 이제 협의를 통해서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축제 때 판매 가격이 어쨌든 그 전후로 판매하는 가격보다 싸다 그 말씀인 게 중요한 거는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택배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접수분은 이제 그날 발송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길게는 작년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수혜도 많고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택배 쪽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사님. 네, 알겠습니다. 택배 물량이 몰리는 것 때문에 좀 그랬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꼭 확인해서 체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브리핑 시작한 지 30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한두 분 더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코리아 플러스 장영래 대표님. 예. 로컬 재발견을 위한 조치원 방문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로컬 행사가 되기 위해서 저 어렸을 때 먹던 조치원이었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믹스를 위해서 KTX를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교통 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 특히 차량을 가져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지 교통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도돌이 파크하고 시민 운동장에 마련된 그다음 조치원 중학교 인근에 마련된 주차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는 고려대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개차를 하시면 저희가 15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이고 또 행사장 내에서 여름이다 보니까 복숭아 판매장과 주차장 그 시민 운동장과의 거리가 좀 10분 정도 걸어가신다면 그게 걸리기 때문에 행사장 내에서도 셔틀버스를 이용하셔서 구매하신 복숭아를 주차장까지 안내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OTN 임원성 국장. 예, OTN 임원성 기자입니다. 혹시 조촌 전통시장 쪽에도 공연이라든가 기타 행사가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그 조치원 상인들과 함께 왕성길을 주제로 해서 조치원 행사가 주로 이루어지고요. 전통시장이 조치원하고 왕성길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왕성길 주제로 축제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조촌의 전통시장 항상 행사장에 가보면요. 저녁에 항상 문제점이 도출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녁에 지금 이제 아까도 초기에 말씀한 대로 야간 행사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전통시장에 야간에 가보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모 축제 때 제가 저녁 초기서부터 늦게까지 10시까지 한번 계속 앉아와 있어봤거든요. 근데 9시 되니까요 불이 꺼지고 나중에는 문화재단에서요 그 의자까지 접더라고요. 나중에 저희들 보고요 언제 가실 거냐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요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취재를 한 일이 있어요.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고 언제 가실 거냐고 그런 말씀하셨을 때는 저희가 기절했습니다. 기절. 가려고 하더라도 잡아서 더 있으시라고 해야 될 판국에 언제 가실 거냐. 더군다나 기자들이 5명, 6명이 거기 앉았었거든요. 계속 살펴봤거든요. 근데 기자들한테 그렇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밤새도록 놀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왕성길로 오십시오. 왕성길에 가면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를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저녁 11시까지 저희 프로그램을 읍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성길에는 여러 가지 상가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쪽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질의가 웬만큼 다 소화가 되신 것 같아요. 이노 속장님께서도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굳은 날씨에 여러 관심을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행사 진행 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